해주실 때 학교에서 이미 배운 이제 지문인데도 그러니까 사실 학원 수업에서 재미 없을 수도 있는 건데 또 읽는 거니까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가끔 오바도 해주시고 곱다니 같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나 아니면 그 전까지 시험 대비할 때 선생님이 이제 작품 같은 걸 정리해 주실 때 그럴 때 정리해 주시는 것들이 이제 표라든지 볼 때 그 시험 문제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부분이 문학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5월 달에 선생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5월 모의고사 때 언어영역 모의고사를 처음 봤는데 그때 56점인가가 나왔어요. 3인곡하고 그리고 이제 서정주의 그 시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나왔었는데 사실 충격이었어요. 아 그랬어? 아무리 못해도 어떻게 56점이 나올까 좀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상담받고 그랬었거든요. 이제 그때 선생님이 이제 지금 떨어졌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문제니까 지금부터 이제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해라 라고 좀 지적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왜 틀린 거다라고 좀 오답노트 같이 좀 틀린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또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때 이제 지금은 제목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문제집을 추천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네가 잘 틀리는 부분을 보완하는데 이 문제집이 좋을 거다라고 해서 현대시 문제집 하나하고 고전문학 문제집 하나를 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공부하면서 되게 노력했던 기억이 나고요.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거 문제집도 풀고 또 방학 때 선생님께서 이제 시 같은 거, 소설 같은 거 1학년이었으니까 작품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이 수능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하는 방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수업을 방학 특강으로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사실은 학교 보충학습도 안 갔었고 그리고 어디 도서관 다니는 것도 아니었는데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다 하고 문제 주시면 또 문제도 그 방식대로 풀어보고 이러면서 분석 능력을 익힌 게 되게 문학 공부하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. 실제로도 5월 달에 그렇게 56점을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지나고 나서 9월 달에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잖아요. 이제 그때는 90점이 넘었어요. 그때는 1등급이 나와서 되게 기뻤던 기억이 있는데 네가 뭐 공부를 지독하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뭐 그건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네 하지만 그런 노력도 물론 있지만 근데 이제 수능 같은 건 노력만으로 이렇게 커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이제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향성 측면에서 선생님께서 그 문학 작품을 어떤 식으로 읽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지 그런 방향성을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. 그게 큰 도움이. 사실은 처음에 이제 뭐 중학교 때까지 뭐 설명문, 문설문 이런 식으로 배우니까 그냥 학교 내신 대비였는데 언어 영역을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 시험도 보고 하니까 사실 되게 다른 영역이잖아요. 처음 보는 글 읽고 처음 보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좀 당황했었는데 사실 처음에 제 강사가 선생님 수업 듣고 좀 신기했어요.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구조도법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언어 비문학 지문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글이 있는데 이런 유형이 있는데 각각의 유형마다 읽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지문별로 이제 구분을 하시고 그리고 패턴. 네, 그렇죠. 그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읽는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. 사실은 처음 이제 신기하니까 재수를 할 때도 사실은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방법이 옳다라는 걸 사실 믿고 좀 불안하면서 1년 더 하는 걸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 믿으면서 1년 더 해서 결국에는 성적이 올랐고 그러니까 구조도법이라는 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등급을 확 올리는 그런 기술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2등급, 3등급, 90점에 걸리고 80점대 후반에 걸리던 제가 1등급 또는 아니면 1등급에서 더 상위로 올라가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. 저에 있어서는. 네. 그래서 1등급 더 올라갈 때 좀 더 세밀하게
좀 더 정밀하게 문제를 푸는 법을 그때 익혔던 것 같아요. 약간의 김수농 학파라고 해야 될까? 제가 이제 학교 서울대에 입학하고 나서도 이제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저도 이제 수업을 할 일이 생기는데 사범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비문학 같은 거 가르쳐 줄 때면 그거를 써먹어요. 선생님 가르쳐 주기도 되게 힘들 거예요. 저는 아마 몇 년만 더 늦게 태어났어도 아유 이거 지금 수능을 어떻게 하지라고 느껴요. 점점 어려워지고 대학 가긴 문도 좁아지고 힘든데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열심히 해야지.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입시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향성을 잡고 그걸 끝까지 믿고 가는 게 좋지 않나. 만약에 방향 잘못 잡으면 그건 또 수정해야 되는 거고. 근데 자기가 방향성 잡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그 방향을 잡아준 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선생님 강의가 이제 그거를 지탱해주신 지도의 역할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근데 방향만 잡는다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방향을 잡았으면 거기에 있어서는 자기가 노력을 덧붙여서 나가야죠. 방향만 정하면 뭐예요? 앞으로 가야지.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인터뷰 선생님께서 이제 부탁하셔서 오게 됐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거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그리고 거기 나아가서 자기가 노력을 덧붙여서 앞으로 열심히 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해요.